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부의 핵심은 뭐냐면 3층에서 7시 20분 35초에 3층에서 여기 불빛이 보입니다. 민정 동영상 요 불빛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오늘 판결 선고 핵심은 7시 20분 35초 3층에 불빛이 보이니까 이것이 불이 난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사자후 동영상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거보다 1초 전에 7시 20분 34초에 보면 2초 전에 요 처마 밑에서부터 이렇게 불똥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34초에 보면 여기 명확하게 불똥이 하나 보이시죠? 이 불똥이 사실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입니다. 이 불똥이 34초에 떨어지면서 35초에는 보면 그 후에 불똥들이 여러 개가 더 맺히고 요 밑에 하얗게 불빛이 올라옵니다. 요 올라오는 불빛.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것은 34초에 발생한 이 불똥이 34초에 떨어지면서 34초와 5초 사이에 1층 바닥에 불이 붙어서 요 모서리 틈새를 타고 여기가 환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똥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화재는 34초에 떨어진 불똥이 35초에 바닥에 닿아서 하얗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 34초의 불똥과 35초에 올라오는 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요 화염을 완전히 눈을 감은 겁니다. 그리고 요 똑같은 시각입니다. 35초에 요것이 계단에서 불이 난 것이다 라고 지금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기서 떨어졌고 그 떨어진 것이 올라오는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층에서 시작한 불이 아니고 이미 1초 전에 떨어진 불빛이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3층까지 도달한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 감은 것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딴 거 복잡하게 볼 것도 없이 왜 여기서부터 3층 여기가 첫 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왜 같은 시각에 밑에서부터 화염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걸 이제 제가 뭐 필요하면 동영상을 배포해 드릴 수도 있는데 동영상을 아주 느린 화면으로 34초와 5초를 보시면 요거 불똥이 뚝 떨어지면서 밑에가 환해집니다. 그 불빛이 요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요것이 처음 3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1초 전에 떨어진 불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인데 요거를 무시하고 있는 재판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억지로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후의 동영상에 나와 있는 화재, 그러니까 이렇게 불똥이 떨어지면 화염병을 지금 공소사실에서는 이렇게 던졌다는 것이죠. 여기가 계단인데 요걸로 보면 이렇게 집어던지면 여기 3층에 여기 터져서 불이 났다는 건데 그러면 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 공소사실에 나오는 화재의 원인은 안 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동영상 보시듯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불빛이 불똥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다시 밑으로 점점 많이 올라오죠. 36초에 37초에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재는 요 모서리 틈새를 떠나라진 불똥이지 이쪽으로 계단으로 집어던진 화염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34초 5초가 결국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특공대 진술인데요. 오늘 재판 보니까 그 김재호 피고인의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이 특공대원들 진술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판결문에 나오는 게 권성철하고요. 그 다음에 최윤식 두 사람이 공소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던졌다는 건데 이 권성철이가 1월 21일 날 화재 당일날 바로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불상의 이유로 발발한 폭발 사고에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상의 이유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요 위에 불과 한 2m 위에 요 구멍에서 화염병이 날라와서 철제 계단에 공소사실처럼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불빛이 보이고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막 유리 깨지는 소리 와장창 하고 여기서 불이 붙고 그러는데 요 2층에서 3층 올라가려고 하고 있던 권성철이 그걸 떨어졌는데도 못 봤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운동장 멀리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불과 자기 머리에서 한 2m 안쪽에서 화염병이 날라와서 바로 앞에서 깨지고 그게 불이 붙는데 그걸 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폭발 사고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최초 당일 거고요. 법정에서도 계속 화염병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윤식도 마찬가지로 불빛 같은 것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 불빛인가요? 아니면 화염병인가요? 불빛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불빛이라는 것은 요 불똥만 합니다. 지금. 화염병이 아니고요. 화염병을 던져서 여기서 깨진 게 아니고 요 두 사람은 여기 서 있었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서 자기 1m 앞에서 화염병 날아서 깨지는 거를 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화염병이 아니다, 못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신술들 정영호도 불똥이라고 그랬고 노종환도 어떻게 돼서 불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배명호는 막루에서는 아예 화염병을 못 봤다. 서경락도 마찬가지고요. 조현민, 안재득은 아예 화염병 던지는 거 아예 막루 안에서는 화염병 던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공대원들의 진술이라는 거는
아까 재판장이 그때 막 그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고인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화염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겪었던 1m 안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이 많은 진술들을 싹 무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불똥을 싹 무시하고 34초 전에 이미 떨어진 불똥을 무시하고 요때 처음으로 3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뭐 정말 재판이 필요 없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도대체 왜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아마 뭐 대법원도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수십 년 후에 이건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요즘 나오는 수많은 재심 사건들, 뭐 인혁당이나 민천항처럼 이거 사진 보면 지금도 밝힐 수 있는 기자 여러분도 이거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눈 감고 수많은 특공대원들이 화염병 아니라고 한 얘기를 싹 무시한 것에서 화재 원인에 관해서 결정적으로 이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화재 원인보다도 그때 특공대원들이 한 그 진압 행위가 과연 적절했느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천 쪽이 나중에 나왔죠. 근데 그 이천 쪽에 보면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있는 고위급 부장급들, 정보관리부장, 경비부장, 기동대장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이 만약에 이 안에 이렇게 1차 진입했을 때 그 안에 뭐 세녹스들이 많이 있고 화염병 던지는 걸 알았더라면 진압을 즉시 중지시켰을 것이다. 그런 특공대원들이 공명심 때문에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을 이천 쪽에서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많은 그 고위직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경찰로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 되게 보시다시피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 40, 50대, 60대, 70대 노인들인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자기네들이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명백히 이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다 정당하다. 다만 양형사유 얘기할 때 짧게 만약에 피고인들로 볼 때는 이게 좀 무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수많은 그 전국적인 상가 재개발, 주거 재개발에서 경찰이 이런 무리수를 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재 진압 과정에 대한 불법성이야말로 정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저렇게 이천 쪽에서 밝혀진 얘기도 싹 무시하고 경찰이 잘못 안 했다 라고 하는 이 재판이야말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판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